네, 안녕하세요. 차 마시는 여자 조은아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차 마시는 여자에서 차에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녹차, 홍차, 차의 이름일까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본문에서는 페이지로 따지면 16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23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먼저 해놨어요. 차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먼저 정리를 한 후에 각각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놓았는데 각각 그 세부적인 분류는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풀어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차의 분류까지만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카페나 이런 데를 좀 둘러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차가 세분화돼서 구체적인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티카페들이 많아진 영향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메뉴판에 녹차 그리고 홍차 이렇게 써 있었던 것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뭐 세작이면 세작, 오전이면 오전, 그 다음에 홍차 같은 경우에도 뭐 잉글리시 브레이크퍼스트 아니면 얼그레이 이런 식으로 다질링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시켜서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차를 좀 접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면 반갑지만 차를 전혀 접하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뭐가 많지? 내가 아는 건 녹차하고 홍차뿐인데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예를 들어서 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책에는 이 당시 차 마시는 여자 책에는 제가 좋아하는 신발, 구두 이런데 그 당시에 그게 너무 꽂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 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안에는 경기도, 강원도,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다음 뭐 제주도 이렇게 도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 안에는 다시 큰 도시들이 있죠. 그 도시들이 있고 쭉 안에 있고 그 도시들 안에는 또 세부적인 또 지역들이 나눠져 있겠죠. 근데 차도 이렇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그 큰 덩어리를 차라는 큰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써있는 그 도들이 바로 녹차, 홍차 이런 종류들인 거예요. 그러면 녹차 주세요, 홍차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 여행 어디로 가니? 라고 했을 때 나 강원도 가.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이진 않아요. 내가 강원도 어디로 가야 되지? 경기도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한다는 것, 차를 주문을 한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바로 사용하는 것이 구체적인 차의 이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뭐 강원도 안에는 춘천, 원주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부적인 도시의 이름들이 바로 차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차의 이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뭐 다질링, 얼그레이, 잉글리시 브레이크퍼스트, 세작, 오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녹차, 홍차, 차의 이름이냐라고 했을 때 네, 차의 이름은 아니고 그냥 이 차의 어떤 특정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한 집단의 이름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러면 특정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 특정한 이제 뭔가 일정한 패턴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일정한 패턴이 뭐지?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실 책에서는 하나만 설명을 드렸어요. 발효도에 따라서 나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선 발효도라고만 이야기를 드렸지만 발효가 기준이 되는 애들도 있고 산화가 기준이 되는 애들도 있지만 요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원래 구분을 하는 게 맞지만 통상적으로 그냥 발효라고 이야기를 그냥 부르기는 해요. 그렇게 명명하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발효하고 산화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발효 또는 산화도. 그 발효나 산화에 된 정도가 어떻지? 그 발효나 산화된 정도에 따라서 찻잎의 색깔, 그 다음에 탕색, 이게 차가 우러났을 때 그 탕색, 그 다음에 다 차가 우러나고 나서의 그 찻잎, 그 찻잎의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산화나 발효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다르다라면 얘네를 같은 카테고리는 묶을 수 없겠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발효 또는 산화도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게 있어요. 만드는 방법. 차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따지면 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사실 산화하고 발효도가 되게 한 끗 차이인 애들도 있어요. 한 끗 차이인 애들인데 내가 봤을 땐 이 둘이 되게 비슷한데 왜 다른 카테고리에 묶여있지? 그 이유는 바로 만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인 제다의 방법과 그 다음에 산화 또는 발효도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몇 가지로 나누느냐? 총 기본 다류에서는 6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이 6가지가 바로 색깔로 구분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녹차, 그 다음에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 네, 이렇게 6가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기본 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이외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공차입니다. 가공차는 뭐냐면 이 기본 다류를 다시 한번 재가공해서 만든 차예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는 자스민티. 네, 자스민티는 보통 요 6가지 다류의 안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자스민 향을 입혀서 가양을 해서 만들어지는 차가 바로 자스민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다류를 가지고 와서 재가공했네? 그럼 요거는 가공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나누고 있는 부류는 이렇게 7대 다류라고 해서 녹, 백, 황, 청, 홍, 흑차인 6가지 기본 다류와 플러스 하나 더 가공차까지 해서 7가지로 7대 다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의 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필요하겠죠. 녹차는 어떻고 홍차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再见.